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1일 찐샘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한국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그나마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굉장히 고민거리, 생각거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일진 모르겠습니다만 고민거리들, 생각거리들이 있었고 사실 제 능력 부족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다 정리해내는데 똑같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힘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나름 그래도 되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걸까? 이런 걱정도 드는 오늘 방송입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되게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그래도 내용만이라도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난 새벽에 미국 시장이 기본적으로 주도주군들이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나름 최고로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 왔던 오라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 전체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요. 일단 어찌됐던 주도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됐던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게 전략의 수종으로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인 내부 동향으로만 보자면 심정적으로 그래도 단기 이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증가하는 그런 흐름의 변화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명확하게 딱 쉽게 결론 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도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래도 제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결론으로 맞던 틀리던 제 해석, 제 판단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단기 조정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일정 수준 높아 보인다. 근데 이 단기 조정이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국면 전환처럼 보여지지는 않는다입니다. 이게 이제 과연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제가 내릴 수 있는 해석은 이거였거든요. 특히 이제 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내릴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주도주는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 부담은 있는 것 같고 이게 조정으로 전환될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평균 회귀 현상이라고 하죠. 민 리버전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주는 의미는 뭘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몇 분기 만에 처음으로 실적 하락, 그러니까 시간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까지도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주도주가 전반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단기 조정의 시그널인가 이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군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 섹터별로 보면은 그 형태랑 해석이 조금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팔란티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새벽에도 초강세 출발했다가 약세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5%의 약세 전환하면서 결국은 몸통이 엄청 긴 체크해 놨는데 몸통이 엄청 긴 음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식 좀만 한 사람들도 이제 다 막 느껴지죠. 여기 단기 다 올랐구나.
단기 피크아웃이구나. 뭐 요렇게 생각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 팔란티어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팔란티어 하면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단기적으로는 최고의 대장이었으니까 이러면 이 피크아웃이라는 이 흐름 하나만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나머지 소프트웨어에서도 보면 CR에서도 뭐 셀 사인은 아닙니다만 단기 정체 전환이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의 약세가 나타났고, 데이터 도구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즉 나머지 소프트웨어들에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 상승 탄력 둔화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는 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오라클 같은 경우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만 이 파란 선이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만 보더라도 오라클의 기본적인 이 상승 추세가 요렇게 변화되는구나 라고까지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가격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에서는 일정 정도의 뭔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의 변화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 추가 상승 부담, 그리고 혹은 정체 전환, 요 정도의 변화인데요. 소프트웨어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사실 소프트웨어가 이제 단기에서는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섹터죠.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정체 전환 가능성이 증가했다? 이거는 주가가 당분간은 더 이상 모으지 못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고, 사실 저는 주가가 주식을 팔 때 빠질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라 오르지 못할 때도 팔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충분한 매도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게 그러면 유효한 단기 이익 실현이가 이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 같거든요. 여기서 이익 실현이라는 게. 왜냐하면 오르는 주식이냐 오르지 못하는 주식이냐의 판단은 사실은 추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오라클이 가장 많이 빠진 주식 중에 하나인데, 오라클이 빠지는 수준도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추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추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서 이익 실현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종목의 추세적인 변곡점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또 다시 빠르게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걸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바뀌지 않고 우상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압니다. 사실 진짜 잘 해내기도 어렵고 정확하게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저만 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스로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익 실현이라는 심리적인 욕구가 저마저도 강하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한 거라면 이후에 혹시 이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포지션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절호의 이익 실현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이 주식들 이익 실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리를 해보자면 심정적으로 분명히 이익 실현의 욕구가 커지는 시점이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원칙적인 관점에서 추세에 집중을 하고 싶고 추세에 대한 훼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지션을 홀딩하는 게 더 나은 판단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아주 매매를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 나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소프트웨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원전부터 보게 되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 같은 거 보면 지난 새벽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부터 이 상승이 이렇게 정체로
좀 전환되기 시작한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이 전개되다가 이게 이제 가장 강했던 탈란 에너지까지 보시면 셀 사인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보단 조금 약했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 강했다고 생각되는 BWS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주식이 가장 좀 뚜렷해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조금 더 이틀간의 연속 하락을 통해서 커지면서 이제부터 현재의 조정은 그냥 실질적인 단기 조정이기보다는 단기, 중기 차원에서의 조정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 원전에서는 아주 뚜렷한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앞서 보았던 소프트웨어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국면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나머지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중인 전력기기나 냉각기기에서 전력기기나 냉각기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셀 사인은 아니죠. 하지만 요 상승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은, 상승이 멈출 것 같은, 혹은 약간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도 동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약세가 이튼 코퍼레이션에서도 나타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버티브 홀딩스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약세가 지난 새벽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의료용 AI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확산된 주도주군을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소프트웨어들은 일단은 추가 상승 부담, 단기 정체 전환 정도의 흐름이 나타난 듯하고 나머지 하드웨어나 의료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상으로 조정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의 변화가 지난 새벽에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산된 주도주, 최근 한 2개월 동안 가장 강했던 확산된 주도주군에서는 일단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주도주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최근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보면 빅테크에서 상승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스닥이 더 강해지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새벽에 보면 애플 같은 경우 뭐 초급등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고가갱신의 모습이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아마존도 특별한 변화 없이 이렇게 고가 랠리 상승 기조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약한 게 메타였는데 이 메타 같은 경우에도 그 전날 강세가 약간 취소될 뿐이지 기본적으로 상승 전환한 요 기조 자체에 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주도주 전체를 딱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확산된 주도주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음선이었습니다만 근데 종가상으로 보면 특별한 약세가 없고 피크아웃, 아까 봤던 팔란티어처럼 피크아웃 같은 시그널도 나타나지 않는 수준, 그냥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도주 전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확산된 주도주군에서는 분명히 일정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주도주군에서는 확산된 주도주군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핵심 주도주도 있고 사실 테슬라도 있는 거다. 근데 이 핵심 주도주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주도주군 중심으로 해서 특히 확산된 주도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정체 전환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도주군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오늘 밤부터 더 심한 약세들이 종목별로 나타나면서 이걸 다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후의 흐름인 거고 최소한 지난 새벽까지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주도주군 중에서 일부는 정체 전환의 흐름이 있지만 기본적인 전체 주도주군의 큰 상승 기조에 대한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도주군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타났던 어저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 리버전이라고 하죠. 맨날 제가 영어로 써서 말씀드리기가 참 숭고한데 이게 한글로 쓰면 더 어려워서 그래요. 평균 획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더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센 놈이 약하고 약한 놈이 강했던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보통 민 리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봤듯이 전반적으로 주도주군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저께 지난 새벽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장 약했던 소재 섹터, 태양광 섹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있었던 하루입니다.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 보면 음선이지만 그래도 상승이었거든요. 절대적인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게 태양광 섹터였어요. 플루언스 에너지 한 10%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엠페이지 거의 7% 가까운 상승이었고 프러스트 솔라 거의 3%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7, 8% 이렇게 상승은 했지만 추세를 보면 어떠신가요? 특별하게 의미 있는 추세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어저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약했던 주식들이 강한 평균 획이 민 리버전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시장의 큰 해석상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특별한 의미의 약했던 주식들의 개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해석할 건 없고 보통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일시적으로 민리버전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정도였다라고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규장은 사실 딱 요 두 가지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규장은 이런 흐름이라고 할 때 실제로 이제 정규장 이후에 뭐 완전 대장주는 아닙니다만 오라클이라는 그래도 되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실적 발표 이후에 몇 분기 만에 처음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침 주도주군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하락이 주도주군 전반의 조정을 확장시키는 모멘텀이 될까? 요거를 당연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그동안 보면은 오라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소프트웨어 쪽에 주로 묶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사실 오라클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이브리드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라는 하드웨어 비즈니스가 있고 이 클라우드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또 뭐 꼭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 오라클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들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 원래는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까지 발전된 그래서 하드웨어 비즈니스와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동시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과 조금 더 유사한 회사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이 주목받은 게 지난 한 1년 반 이상 동안의 기간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적 성장을 동반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실적 성장을 동반했던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요 하드웨어 비즈니스 때문이었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요, 빅테크들이 하는 대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작은 수준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의 운용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그냥 아주 쉽게 겁나 큰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데 그거보다 또 조금 작은 데이터 센터를 오라클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이퍼스케일로 데이터 센터가 다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중소기업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틈새 시장이 발생을 했고 이 틈새 시장에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부분이 높은 성장을 보였고 그래서 실적 성장이 나오면서 오라클의 주가 상승에 어떤 힘이 됐다,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갖다 팔면서 실적 성장이
더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오라클이 굉장히 주목받았던 건데요. 거기에 최근에는 또 오라클 같은 경우가 메타의 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AI 에이전트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하지만 소프트웨어로도 되게 주목받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왔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정도가 제가 오라클에 관한 이제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전반적인 오라클에 대한 기업 개요이고요. 근데 실제로 오라클의 실적을 생각을 해보면, 요건 그냥 이 기사 하나 갖다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적으로만 보면은 매출, 레비뉴죠. 매출, EPS, 수정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쪽에 부진했나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아침에 완전히 반대로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 부진이 일어난 쪽은 제가 아침에 하드웨어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잘못된, 제가 잠결에 뉴스를 보면서 잘못 본 거고요. 하드웨어 쪽은 계속해서 성장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고, 다만 소프트웨어 쪽에서 실적 부진이 조금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느 쪽에서 실적 부진이 났냐면, 그냥 이게 제가 정확한 용어 표현은 아닌데 레가시 소프트웨어라고 할게요. 그냥 AI의 기술이 완벽하게 접목된 새로운 소프트웨어다라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옛날부터 팔고 있었던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이쪽 소프트웨어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온 게 이번 오라클 실적 부진의 핵심 이유였던 것 같고, 오라클이 성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AI 클라우드나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모델 같은 경우가 실망스러워서 실적 부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오라클의 실적 부진, 그래서 주가 하락이 오라클 하나한테는 일정 정도 뭐 부정적인 조정의 모멘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시장 전체로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최근에 보면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보면은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숫자가 찍히냐, 실적이 나오냐, 이거와 상관없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쪽 실적 부진은 그쪽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고, 그래서 어제부터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오라클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다 라고 이렇게 딱 매칭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실적 부진이 전체 AI 소프트웨어의 하락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오라클의 시간의 하락은 오라클 하나한테는 하락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겠지만, AI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의 약세 모멘텀이나 특히 소프트웨어의 약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을 통해서 정교장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다 정하고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 결론이 그렇게 자신 있는 결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되게 미시적으로 어떻게 움직여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는 결론은 아닌데요.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시가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진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봤듯이 최근에 그래도 시장을 이끌어왔던 확산된 주도주군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조정들 혹은 단기 추가 상승은 제한되는 흐름들, 그런 흐름들은 일단은 가시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 흐름이 시장 전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추세적인 전환 상태거나 혹은 변곡점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봤듯이 핵심 주도주들은 오히려 또 견조한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저께 있었던 흐름은 단기 이익 실현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게 보다 발현된 그러한 시장의 하락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추세에 대한 변곡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에서 다 이익 실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냐.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지만 언제든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가가 기본적으로 추세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를 예측하고 여기서부터 조정이 끝나고 상승하는 걸 예측하고 하는 거는 잘할 확률보다는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예상에 따른 매매를 한다는 건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익 실현을 강하게 할 경우에는 그게 사실상 하고는 싶지만 심정적으로는 하고 싶지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액션이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상 관점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저께 지난 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생각이었고요. 오늘 밤 체크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밤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미국의 생산성이라는 경제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긴 하고요. 이 생산성이라는 게요, 매월 발표되거나 매주 발표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어디냐면 중립금리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중립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립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성이라는 게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 중립금리는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기준금리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는 아, 얘가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요걸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IT가 발달을 하고 특히 요새 이제 AI잖아요. AI가 막 발달을 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좀 개선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지난 분기가 2.5%였거든요. 근데 현재 보면은 시장은 2.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지 않으면 최근에 중립금리가 막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게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내가 내일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공부 차원에서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앞서 어저께 지난 밤에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기본적으로 조정 국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의미 있는 국면의 전환, 변곡점의 발생으로는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체크포인트는 하나죠. 제가 해석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종목별로 정말로 의미 있는 가격 조정이 유발되는가? 그러니까 저의 해석이 완전히 틀리는가?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궁극적인 조정의 빌미가 되는가? 조정 시점이 되는가? 조정 형태로 진화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를 그 가능성만 체크포인트로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 네 말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야? 그죠? 구분하라는 게 그럼 몇 프로 빠지면 조정이고요.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 참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반문을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동안 우리가 쭉 증시가 올라왔던 상승했던 그 강도가 있잖아요. 그 강도보다 심한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앞서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지난밤 미국 시장에 대한 저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수준의 조정이 오늘 밤부터 연속적으로 단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찐쌤이 생각한 해석한 시장 해석이 유효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 해석이 틀렸다고 하시면 제가 오늘 전략성으로 특별하게 더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빠르게 오늘 밤에 주식을 파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저의 의견에 동조하셔서 전략을 수립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그 차원에서 늘 체크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체크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건 앞서 해석은 앞으로 조정이 크지 않아야 된다는데 만약에 조정이 크게 나오면 제 해석이 잘못된 거니까 그땐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결국은 체크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망,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미세한 부분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의 해석 자체가 되게 불안하기는 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해석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강했던 시장이 잠시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팔고 사고가 의미 있게 진행될 만큼 현저한 변화를 보일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제가 내릴 수 있는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게 뭘까? 라고 하면 시장이 상승하는 게 일시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은 기존에 있었던 8에서 90%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의 미세 조정은 지난번에 미세 조정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 경기민감주에서 핵심 주도주로 조금 옮겨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오늘은 하드웨어에서 핵심 주도주로 조금 더 옮겨가 보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모는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제안 드릴 수 있는 어저께의 시장을 보면서 제안 드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미세 조정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럼 넌 지금 많이 빠진 주식 팔고 안 빠진 주식 사라는 거잖아.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정신 나갔냐?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압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한 15년 전쯤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세의 관점에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굉장히 후행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늘 보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추세의 원칙에서 생각을 하면 추세가 약해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주식을 가져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아주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다르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크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미세 조정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드웨어를 싹 다 지우고 빅테크로 옮겨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남겨두는 겁니다. 대신 한 3분의 1만 조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잘못돼 봐야 3분의 1만 옮겨가는 거니까 우리 계좌가 크게 더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계좌 수익률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걸 싹 다 팔고 싹 했는데 다 맞으면 수익이 극대화 되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틀릴 위험, 내 의사결정이 잘못될 위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위험 관리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전개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거는요 제가 현역 때 하던 전략들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매매 많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세 조정만 해줍니다.
이거 사실은 정말 기관들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방송을 하면서는 많은 분들께 기관들의 전략과 개인들의 전략은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현역 때 쓰던 전략들은 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더 많이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는 게 더 많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제가 현역 때 썼던 전략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요 정도의 포트폴리오 미세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전망 전략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좀 걱정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이익 실현 욕구가 많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익 실현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수익이 실현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지금 뜯어말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제가 판단이 잘못돼서 더 싼 가격에 여러분들 보고 주식을 팔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저라고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냥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세운 원칙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좋은 일만 가득한 밤이 되시길 기원 드리고요.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이 씹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찐샘의 국내 투자의 정석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